안녕하세요. 네. 문제가 생소한 지문들도 좀 있죠. 네. 이거 본시험 수준이라서 아직은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본시험 수준이에요. 네. 원래 등기법은 유명해요. 옛날부터.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합격자 평균 개수가 4개, 5개예요. 네. 본시험 수준이고요. 그래서 아직 5살 남아있어서 괜찮으신 것 같아요. 1번부터 보시면 다음 중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타당한 것은 1번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보여드렸죠?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의 기능을 같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공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건 사실은 뒤에서 할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 좀 보죠. 네. 이것도 굉장히 고급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자이 아파트가 될 테고요. 그리고 1001동 건물입니다. 그리고 101호, 202호, 303호쯤 될 겁니다. 이때 303호 소유자를 구분 소유권자라고 부를 거예요. 구분 소유권자는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대지 사용권이 있을 겁니다. 이 대지 사용권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이 되면 뭐로 바뀐다고 그랬죠? 대지권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때 대지권 9분의 1을 갑이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갑은 303호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네. 구분 건물 소유자는 뭘 가져야 된다고요? 대지 사용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303호를 갑이 을에게 이전하고 이 대지권, 대지 사용권은 자신이 가지고만 있을 수가 있냐? 불가능해요. 그렇죠? 대지권의 일체성에 반합니다. 두 번째, 갑이 303호에 대해서만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303호만 을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권 실행합니다. 저당권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는 경매 절차를 통해서 경락인에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무슨 등기가 필연적으로 나오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합병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저당권 등기는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다른 자 이름으로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조만간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안 된다면서요. 이것도 안 되겠죠? 이게 안 되니까 이 등기도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303호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가등기 다음에는 무슨 등기 나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런데 303호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가등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303호만 을에게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를 해줄 수 있냐? 처분 제한 등기를 해줄 수 있느냐? 이거는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 303호만 안 됩니다. 왜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 다음에도 무슨 등기 나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그렇죠? 가압류 가처분 등기도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대지권의 일체성에 반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303호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저당권 등기,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체성에 반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303호에 대해서만 을에게 전세권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건 가능해요. 물론 이 전세권도 민법에서 공부하신 바대로 용익물권성도 있고 담보물권성도 있죠. 그래서 전세권이 나중에 실행이 되면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종된 성질이고 주된 성질은 뭡니까? 용익물권입니다. 용익물권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건 가능해요. 일체성이 깨지지 않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임차권 등기. 이것도 허용이 되겠습니까? 이건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지상권 등기. 아니 누가 그래요? 건물에 대해 무슨 지상권 등기가 됩니까?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건물은 지상권 등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303호를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303호를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요 대지 사용권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왜요? 일체성이 깨집니다. 그렇죠. 303호는 갑이 가지고 있고 대지권은 을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일체성이 깨지죠. 안 될 겁니다. 이건 어떨까요? 저당권 등기. 되겠습니까? 저당권 등기 다음에는 무슨 등기가 나온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네? 이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가등기 다음에는 혼등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것처럼 가등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는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처분 제한 등기 다음에는 무슨 등기가 나온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일체성에 반하게 돼요. 그렇죠. 이건 어떨까요? 이 갑이 303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지 사용권만 을에게 지상권 등기.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또는 전세권 등기. 또는 뭐 지역권 등기. 임차권 등기.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거 아시면 대단히 높은 수준인데 될까요? 보시면 대지 사용권이나 대지권은 비율로 존재하죠. 지분에 대해서 이러한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지분에 대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분에 대해서는 용의권 설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이거 다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이건 어떨까요? 이 대지 사용권이 아니라 토지 전체에 대해서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자는 누굽니까? 100일로부터 303호 9명이 소유자겠죠. 이 9명의 소유자가 100일로부터 303호 9명의 소유자가 이 토지 전체에 대해서 A에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해줄 수 있느냐? 이건 되겠습니까? 이건 되겠죠. 그렇죠. 왜요? 이거는 지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민법 지식이 아직은 단단하지 않으시니까 하여튼 요것만 기억하시면 이 어려운 내용이 거의 다 득점이 되는 겁니다. 요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알 듯 말 듯은 하다. 이 정도 되십니까? 네, 그러시면 돼요. 아직 5살이나 남았으니까. 네. 이런 것까지 득점이 되면 12개까지 가는 겁니다. 12문제 중에서. 네. 그러면 1번 다시 보시면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일체성이 깨지니까. 그렇죠. 2번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 한 등기가 실체 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무효이다. 맞았습니까? 29조 제1호 위반, 관할 위반, 29조 제2호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면 각하해야 되는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이 실행된 등기는 효력이 있습니까?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 없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죠.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3번 대지권 취지 등기를 한 토지 등기용지에 대지권을 객체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저당권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저당권 실행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고 그랬죠.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되는 것처럼 저당권 등기도 안 된다고 했죠. 네, 안 되는 겁니다. 3번, 4번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도 등기명이 될 수 있다. 맞습니까? 이것 좀 보실 거예요. 이건 수업 시간에 안 했는데 왜 안 했느냐면 당연히 알리라고 생각하고 안 한 겁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판서를 했던 건데요.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프린트 보겠습니다. 프린트 25쪽을 보십니다. 25쪽. 무조건 이 프린트는 갖고 오셔야 된다고 했죠. 특강이건 문제풀이건 수업시간이건 항상 갖고 오셔야 돼요. 25쪽을 보시면 등기신청행위에 유효요건이 있습니까? 있죠. 거기 보시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공동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공동신청 행위가 유효해야지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신청 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때 등기신청인이 일정한 능력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 진짜 의사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해야 되고 일정한 방식을 갖춰서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이때 이 능력은 우리 민법에서 세 가지 능력이 인정되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인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의사 능력은, 아니, 권리 능력은 사람은 권리 능력을 갖는다라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죠.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사람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사람을 권리 능력자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신청 적격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등기명의 될 수 있는 자격자 또는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은 등기 신청 적격, 등기명의 될 수 있는 자격,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있는데 사람은 크게 둘로 나눠지죠.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 자, 그 다음에 법이 인정한 사람. 그래서 이 자연인 법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인 법인은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이 될 겁니다. 사람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으니까 이때 자연인에서 문제가 되는 자가 둘이 있다고 했죠. 태아, 외국인. 태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라고 불렀고요. 외국인은 사람이죠. 사람, 외국인이니까 사람이죠. 외국인도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우리나라 등기부에 이름이 기록이 될 때는 반드시 우리나라 이름으로 고쳐서 등기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셸린 이렇게 등기할 수는 없고 셸린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등기하면 공시 기능이 떨어져요. 못 읽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여하간 외국인도 등기 신청 적격이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법인이 문제가 되는 자가 있는데 첫 번째 권리 능력 있는 사단. 권리 능력 있는 사단 재단. 이걸 비법인 사단 재단이라고 불러요. 아니죠. 권리 능력 있는 사단을 법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법인을 달리 표현하면 권리 능력이 있는 사단 재단 이렇게 불러요. 같은 뜻이에요. 법인 권리 능력 있는 사단 재단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법인 권리 능력 있는 사단 재단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을 테고 문제가 되는 자들이 그 밑에 있는 것들이고 그게 출제가 되는 거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얘네들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법인인가요? 아닌가요? 법인은 아니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해서 안 되지만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에 해당되는 자들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교회, 사찰, 정당, 종중, 아파트, 부녀자 대표회 얘네들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에요. 그런데 교회, 사찰, 정당, 종중은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있죠. 그렇죠. 교회. 도시에 목 좋은 데는 다 교회 건물 들어가 있어요. 사찰, 시골에 경치 좋은 데는 전부 다 사찰이 들어가 있죠. 정당, 짜증나니까 패스. 그 다음에 종중. 시골에 비옥한 토지는 이 종중 소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인데 얘네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얘네들은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근데 명의신탁은 부실법에 의해서 금지됐어요. 그래서 이 불법 회계를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그렇죠. 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 이건 좀 이따 보실 거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론상 법적 성질이 법인이에요. 국가법인,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이니까 사람이죠.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이 될 겁니다. 학교는 법적 성질이 각종 시설로 구성된 물건, 시설물이라고 불러요. 운동장 시설, 강당 시설, 급식 시설, 교사 시설 이런 각종 시설로 구성된 것이 바로 학교라는 단체예요. 학교. 그래서 이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하니까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시설물이라고 돼 있죠.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은 당연히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대신 물건이니까 소유자가 따로 있겠죠. 소유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립학교라고 한다면 소유자는 국가, 공립학교라고 한다면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규모가 좀 큰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소유고요. 규모가 작은 사립학교는 개인이 보통 소유해요. 그래서 학교법인이나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연부락. 이 자연부락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대덕리라는 마을입니다. 대덕리는 제 고향이라고 했죠. 대덕리라는 마을인데요.
여기에는 한 10분의 어르신들이 살고 계세요. 10분. 이 10분의 어르신들이 마을 회관을 하나 짓고 싶어요. 그래서 1,000만 원씩, 1,000만 원 너무 작은가? 5천만 원씩 각출해서, 그럼 5억이 되겠죠? 여기다 건물 하나 이렇게 지었습니다. 마을 분들이 5천만 원씩 각출해서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지겠죠? 네, 등기부가 만들어질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이렇게 등기할 테고요. 여기 10분의 이름을 다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복잡하니까 10분의 이름을 쓰지 않고 이 대덕리라는 이름을 빌려와서 여기다가 대덕리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거는 10분의 요 어르신들이 돈을 모아서 이걸 신축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신축하기 위해, 이 건물을, 마을회관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10분의 사람이, 어르신들이 단체를 만든 겁니다. 단체. 어떤 단체를 만들었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단체를 만든 겁니다. 그 단체의 명칭을, 마을 이름을 갖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대덕리라는 단체를 만든 거예요. 대덕리라는 단체가 존재 목적은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 그래서 이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거는 마을 이름, 뭐랄까, 그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만든 겁니다. 그런 뜻이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 요 시점에서 갑을 병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자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계약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계약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단체를 만드는 계약. 조합계약이라고 불러요. 우리 민법상의 계약인데 우리 시험 범위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소할 거예요. 단체를 만들자는 계약. 이게 조합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이 갑을병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겠죠. 이건 구성원이 누굽니까? 갑을병이죠.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체가 원활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규칙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관이라고 불러요. 정해진 규칙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규칙의 이름을 보통 정관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이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타규약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정관 기타규약은 이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규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규칙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죠. 제가 그때 어떤 단체를 만든다고 했습니까? 산에서 휴지를 줍는 모임, 산휴회. 이 산휴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산에 올라가서 휴지를 줍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나실까요?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규칙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제 산에 가서 휴지를 줍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죠. 네. 돈은 각출할 수도 있고, 각출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눈먼 돈 받아내면 되죠. 네,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정부로부터. 그래야지만 올라가서 유니폼도 멋있게 맞춰서 입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꼭 막걸리도 먹어야 되고, 파전도 먹어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돈은 각출하는 것보다는 눈먼 돈 받아내면 돼요. 눈먼 돈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게 되면 이제 보조금이 나와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면 설립등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법인 설립등기라는 걸 하게 돼요. 요 시점부터 뭐가 되느냐면 법이 인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법인이요. 사단법인일 수도 있고 재단법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등기신청 적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니까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립등기라는 걸 갖춰야지만 이제 법인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이니까 등기신청 적격이 있을 겁니다. 여기 대표자가 있을 텐데 대표자. 이 대표자는 등기부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등기부에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느냐면 괜찮으세요? 네.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법인 등기가 만들어졌죠? 법인 등기부에 이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이미 법인 등기부라는 등기부에 공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에는 구태여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법인 등기부에 이미 기록이 돼서 공시되고 있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이라고 불러요. 없는 사단재단.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었죠? 5가지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요. 교회, 사찰, 정당, 종중,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요 법적 성질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그랬죠. 따라서 사람은 비록 아니지만, 즉 법인은 비록 아니지만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회 현실을 고려해서 우리 등기법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적격을 인정해 줍니다. 즉 등기시청 적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은 등기시청 적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때는 그 명칭대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대표자가 있겠죠? 대표자가 있을 겁니다. 이 대표자는, 여기 대표자는 이 법인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팔다리가 없죠. 팔다리 역할을 한 자가 필요한데 그 자를 대표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등기는, 얘네들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지만 얘는 누가 등기를 신청하겠습니까? 대표자가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는 등기부에 기록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법인 등기를 하기 전 단계죠. 따라서 법인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표자는 법인 등기부에 기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라도 기록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부동산 등기부라도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대표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된다, 안 된다? 기록된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 그랬죠? 민법상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상 조합이라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 조합은 정관 기타 규약, 즉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합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법률관계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도 없어요. 법률관계를 맺어봤자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하니까 책임질 자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민법상 조합이 맺을 수 있는 법률관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민법상 조합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법률관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합유라는 개념은 뭐냐?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라는 건 다 아시죠? 민법에서 안 하셨어요? 아까도 했는데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인데요. 이 합유라는 개념은 조합의 이름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고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소유하는 겁니다. 합유라는 개념이 공동소유니까. 그래서 합유는 이 구성원들이 물건을 합체해서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구성원들이 소유하는 것이지 조합의 이름으로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민법상 조합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법률관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기시청 적격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되고 이쪽은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이 안 되고 있네요. 그러면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되는 단체와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의 구별 기준은 뭡니까? 정관 기타 규약. 그렇죠. 규칙이 바로 등기신청 적격과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걸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단체의 실질이라고 부릅니다. 규칙이 있다면 단체의 실질이 있는 것이고 규칙이 없을 때는 단체의 실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관 기타 규약을. 그렇다면 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걸 가지고 정관 기타 규약이 있는지 없는지 갖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등기 신청할 수 있고 없으면 등기 신청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면 명칭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칭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갖고 판단을 해요.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등기신청 적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거는 조합이란 용어는 쓰고 있지만 민법상 조합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규칙이 있을 테니까. 이건 법인이에요. 조합이라는 명칭은 쓰고 있지만 법인 등급까지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법인이에요. 그러면 등기시청 적격이 인정이 될 겁니다. 재건축조합. 재건축조합은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명칭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재건축조합은 보통 등기까지 합니다. 법인이에요. 그러면 또 뭐 있을까요? 농업협동조합, 농협. 등기시청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얘는 은행도 갖고 있죠. 그래서 등기까지 합니다. 다 법인이에요. 그래서 이 명칭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판단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등기를 신청할 때 정관 기타 규약을 제출해야 될까요? 제출할 필요가 없을까요? 제출해야만 됩니다. 왜? 이게 있어야지만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합창군 가야면도 등기명이 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시청 적격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방자치단체 안에 읍면동도 포함되느냐. 요게 문제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등기시청 적격이 있는데 여기에 읍, 면, 동, 리도 지방자치단체 안에 포함이 되느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출이 돼야 됩니다. 즉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돼야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읍장, 면장, 동장, 이장님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출되는 게 아니라 임명직이에요. 임명직. 물론 이장님은 선출이 되긴 하지만 이건 박수로 선출되지 투표로 선출되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박수로 선출되는 자에 불과하죠. 그래서 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돼야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장은 가야면은 등기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장님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분이 아니라 임명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명직. 그래서 4번도 이따가 틀렸을 테고요. 5번. 판례에 의하면 무권 대리인이 한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 그 등기는 무효이다. 29조 제1호 위반, 관할 위반, 29조 제2호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이때는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를 신청했을 때 이는 첫 번째 관할 위반일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 등기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이죠. 대리권을 갖고 있지 못할 뿐이죠. 따라서 이건 등기시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호, 2호 위반이 아니에요. 그러면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되겠죠. 3호부터 11호 어딘가 해당이 될 때는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무효이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럼 유효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유효,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무효. 그러면 완전히 대리권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했다면 이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무효가 될 겁니다. 하지만 대리인이긴 하지만 대리권을 증명한 서류만 제출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유효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등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관은 지방법원, 그 지원,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 서기관, 법원 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부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한 자를 의미한다. 이거 맞습니까? 맞죠? 네. 이걸 지정직 등기관이라고 불렀죠. 지정직 등기관. 그래서 법원에서 근무하는 4급, 5급, 6급, 7급 법원, 4급, 5급, 6급, 7급 법원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4급, 5급, 6급, 7급, 8급이죠. 8급 법원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자, 그 자를 8급 맞나요? 8급 안 들어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7급까지죠. 네, 7급까지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자를 지정직 등기관이라고 부를 겁니다. 2번. 등기소장 내지 등기과장은 별도의 지정이 없더라도 보직 권력을 받음으로써 당연히 등기관이 된다. 맞습니까? 이걸 당연직 등기관이라고 했죠. 당연직 등기관. 3번. 등기관은 위법 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처리자가 책임을 지는 단독제의 독립기관이나 법원장이나 등기소장의 행정적 지시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맞았죠. 5번. 4번.
등기간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이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책임지는 건 맞죠? 다만 그 안을 세부적으로 본다면 아까 그려드린 그 표가 적용이 될 겁니다. 5번. 등기사무의 정지기간 중에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에 의하여 효력이 결정하기 때문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맞습니까? 등기사무 정지기간 중에 등기는 등기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죠. 따라서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그래서 없다가 틀렸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3번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신청은 등기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맞죠? 저장 시점, 접수 시점,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점 똑같다 그랬죠? 저장 시점, 접수 시점, 등기 효력 발생 시점,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점 똑같다고 했습니다. 2번 하나가 빠졌네요.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쓴다. 맞습니까? 맞죠? 네. 3번 등기 의무자가 이인시할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네. 한 사람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죠. 네,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치시켜주는 등기,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경정등기라고 불렀습니다. 후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치시켜주는 등기는 변경등기,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치시켜주는 등기는 경정등기라고 불렀어요. 이 원시적 일부 불일치 사유가 신청인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한다면 이 경정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신청에 의해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이 일부 불일치가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면 그때는 이 경정등기는 신청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요 그림 기억나십니까? 네. 요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가 몇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지방법원장에게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를 하기 전에 보고를 하는 겁니까? 한 후에 보고한다고 했습니까? 후에 사후 보고를 하는 겁니다. 먼저 고친 다음에 보고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그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세 번째 신청인이나 또는 등기명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사전 통지였습니까? 사후 통지였습니까? 사전 통지, 네? 사전이요? 사후 통지였습니다. 먼저 고친 다음에 통지를 하는 겁니다. 사후 통지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 여기서 신청이나 등기명인이 두 사람 이상일 때는 전원에게 통지하는 겁니까? 1인에게 통지한다고 했습니까? 1인에게 통지한다고 했죠. 1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그 불일치된 부분을 고치는 등기죠. 맞습니까? 따라서 변경, 경전 이전과 변경, 경정 이유는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등기관이 이러한 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는 신청인의 잘못에 의해서 불일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불일치가 발생했죠. 따라서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어요. 네 번째,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요 네 가지가 직권 경정 등기에서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직권 경정 등기.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등기 의무자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 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전원이 아니라 1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요 직권 경쟁 등기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이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점이라고 했죠.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해도 할 수 있다. 아까 보셨죠? 열람이나 등기기록의 열람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은 관할 등기소가 따로 없다고 그랬죠. 아무 등기소나 가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 3번, 4번. 다음은 등기소의 관할과 등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 맞겠죠? 2번. 등기관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이상의 참여 없이 등기를 실행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첫 번째, 관할 위반인가요? 아니죠. 등기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죠. 다만 증인을 세우지 않았을 뿐이죠. 따라서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되니까 당연 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짐이 될 테고 3번 관할의 위임은 일정한 등기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속하는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관할 자체를 위임하는 것이지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건을 위임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좀 기억하시라고 했죠.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는 건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등기구역을 정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넘기는 것이지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넘길 수는 없다고 했죠. 이게 아마도 법무사 출제 지문에서 제가 갖고 온 것 같아요.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등기사무의 정지기간 중의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경우 유효하다. 등기사무 정지기간 중의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2호 등기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당연 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짐이 될 겁니다. 3번, 5번. 등기관은 위법 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처리자가 책임을 지는 단독제의 독립기관이나. 이거 아까 보신 거네요. 맞는 짐이 될 겁니다. 네? 4번에 몇 번이라고요? 4번. 5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분필 등기를 거친 후에 이를 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따라서 쪼갠 다음에 해야 되겠죠. 2번. 한 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존재할 수 있죠. 다만 지역권은 조심하셔야 돼요. 승역지는 일부가 될 수 있지만 유역지는 반드시 전부여야 된다고 했죠. 3번. 건물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지분에 대한 용의권 설정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3번, 4번. 한동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는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죠. 네.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용의권 설정 허용되죠. 네, 맞는 지문이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 특정 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까? 아니요. 발생하지 않죠. 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것도 법무사 시험에서는 단골로 나오고 우리 시험에서도 자주 나와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유증이라고 불러요. 이때 갑을 유증자 또는 증여자라고도 불러요. 을은 소유자, 유증을 받는 자 또는 증여를 받는 자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유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포괄 유증. 이 포괄 유증의 의미는 갑이 가진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포괄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포괄 유증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특정 유증.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특정 유증은 갑이 많은 부동산 중에서 하나를 딱 특정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특정 유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포괄 유증은 우리 민법에 의해서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속처럼 물권 변동을 한다는 겁니다. 상속과 같이 물권 변동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민법 187조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187조가 적용이 된다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네?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그렇죠. 원칙은 갑 사망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유증에 조건이나 기한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겠죠. 조건, 기한이 부과될 때는 조건 성취 시, 기한 도래 시에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원칙은 갑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갑 사망 시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취득하는 소유권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될까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하겠죠.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등기는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입니까?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입니까?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될 겁니다. 특정 유증은 민법에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이 유증은 법률행위의 일종이에요. 단독행위라고 부릅니다. 법률행위니까 몇 조가 적용되겠습니까? 186조가 적용이 됩니다. 186조가 적용이 되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인가요? 등기를 갖춰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등기를 갖춰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성립 요건으로서 등기겠습니까? 처분 요건으로서 등기겠습니까? 성립 요건으로서 등기가 됩니다. 포괄 유증은 등기가 처분 요건으로서 등기, 특정 유증은 등기가 성립 요건으로서 등기가 돼요. 여하간 처분 요건이건 성립 요건으로 이건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겠죠.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를 갖출 테고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를 갖추겠죠. 이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는 것은 결국은 요 유언이 집행이 된 겁니다.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는 것은 유언이 집행이 된 거예요. 유언 집행이 등기가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누가 해줘야 되느냐면 갑의 요 유언을 집행하는 자가 해줘야 됩니다. 이 자를 유언 집행자라고 불러요. 요 유언 집행자는 보통 이 유언에서 딱 지정을 해줍니다. 보통 우리가 법정 드라마나 또 재벌들 나오는 그 영화 같은 걸 보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변호사가 딱 나타나면서 이건 누가 유언을 공개하겠다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가 보통 유언 집행자예요. 그래서 이 유언 집행자는 보통 유증자가 지정을 보통 해줍니다. 그래서 지정 유언 집행자가 보통 원칙이에요. 그런데 급하게 돌아가실 때는 상속인이 유언을 집행하는 겁니다.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없을 때는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돼요. 그래서 유언 집행자나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누구와 상대방과. 그래서 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에요.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입니다. 요게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공동 신청. 그리고 이 부분은요, 법무사 시험에 대단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험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 특정 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아니에요. 특정 유증은 등기를 갖춰야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할 테고 포괄 유증은 등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정답은 5번, 6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한 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설정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의 설정 등기 시청을 수리하지 못한다. 이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이게 뭐죠? 후등기 저지력. 그렇죠? 후등기 저지력은 민법에서는 안 나와요. 하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 출제 확률이 대단히 높은 등기예요. 후등기 저지력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등기의 추정력은 갑구와 을구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의 추정력의 본래 용어는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라고 했죠.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3번, 합의 등기에 있어서 등기부상 각 합의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맞았습니까? 맞았죠?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합의자는 왜 합의 지분을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네? 그 이유는 아까 설명을 안 드렸네요.
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공유와 합의의 차이점은 공유는 공동의 목적이 없을 때, 합의는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 이 차이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그러면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가 합의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면 합의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유는 공동의 목적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 지분은 원칙이 처분이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공동의 목적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합의 지분도 처분이 가능하죠. 맞습니까?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합의 지분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원칙은 처분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등기부에 지분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합의 지분도 처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등기부에 합의 지분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지분의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대신 무슨 등기한다고 했습니까? 합의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지분이 기록이 돼야지만 이전이 가능한 건데 지분이 기록되지 않으면 이전이 불가능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조금 이따 또 보실 거예요. 3번.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 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출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격려된 경우 후등기가 유효하다. 맞습니까? 아니요. 틀렸죠? 네. 그렇죠. 등기 명의님 동일할 때는 무조건 선 등기 기록 유효, 후 등기 기록 무효죠. 민법에서 하셨죠? 네. 후 등기 기록은 무조건 무효니까 그 등기부에 기록된 누군가 있어도 그건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무효인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게 뭘까요? 네? 네? 네, 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큰 소리로 안 하셔서 그렇지. 이게 뭡니까?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물권행위가 있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바뀔 겁니다. 정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병의 소유권은 정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1번 소유권 보전 갑, 2번 소유권 이전 을, 3번 소유권 이전 병, 4번 소유권 이전 정.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물권행위도 실효된다고 했죠? 그럼 물권행위가 실효됐으니까 소유권은 원 상태로 복귀가 됩니다.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 그러면 을은 소유권이 없는 자죠. 소유권이 없는 자가 소유권 넘길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예요. 소유권이 없는 자가 소유권 넘길 수 없습니다. 병도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면 소유권은 갑이 갖고 있는데 등기 명의는 정이 갖고 있다면 이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는 말소돼야 돼요. 말소를 시켜보겠습니다. 5번, 4번 소유권, 말소. 그리고 여기를 실선을 그어서 말소시킵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됐습니까? 병이요. 갑이요. 병의 명의로 회복이 됐죠. 이것도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라서 말소돼야 돼요. 6번, 3번 소유권 말소. 그리고 이렇게 지워줄 겁니다.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됐습니까? 을. 이것도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죠. 7번, 2번 소유권 말소. 이렇게 말소 등기를 하면 이제 등기 명의는 회복이 됐죠. 네, 이게 정상적인 등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3개의 말소 등기하는 대신에 정의 이름에서 곧장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등기 명의를 곧장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이론이에요. 이게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5번에서 이 말소 등기를 4번 소유권 말소 이 등기를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유권 이전 누구 이름으로? 갑으로. 이렇게 3개의 말소 등기 하는 대신에 한 건의 이전 등기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은 뭘까요? 등기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무효 취소 해제.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 복귀가 되죠. 따라서 어른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없는 자가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통해서 넘겨줄 수는 없죠. 그러면 이것도 이건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무효. 그러면 무효 원인이 벌써 몇 개예요? 3개. 만약에 이게 3명이 아니라 100명이라고 한다면 무효 원인이 몇 개입니까? 100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100개를 여기다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맞죠? 100개의 무효를 여기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그냥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딱 정해놓은 겁니다. 100개를 다 쓸 수 없으니까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그냥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이 진정명의 회복.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 연월일. 등기 연월일은 몇 개인가요? 여기선 무효 취소 해제가 된 날, 무효가 된 날. 벌써 등기 원인 날짜가 3개 아닙니까? 만약에 100명이라고 한다면 등기 원인 날짜가 몇 개가 나타나야 됩니까? 100개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등기 원인 날짜를 다 기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아예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2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등기 원인은 뭐라고요? 진정명의 회복. 등기 원인 날짜는 기록하지 않는다. 너무 많으니까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그 2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어딘지 잊어버렸네. 5번이죠. 5번. 이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원인은 뭐라고요? 진정명의 회복. 날짜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공동신청이에요. 공동신청. 그런데 이 병이 등기를 신청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그러면 갑은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서를 받아서 단독 신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원칙은 공동 신청이지만 판결에 의해서 신청할 때는 단독 신청이 될 거예요. 7번. 다음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것은 1번 유류 저장 탱커. 이거 등기할 수 있습니까? 네. 등기할 수 있죠. 이거는 주유소 생각하시면 돼요. 주유소 땅속에 유류 저장 탱커 있겠죠. 그거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정착성 인정. 2번째, 기름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외기분단성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3번째, 유류 저장용이죠. 용도성 갖췄습니다. 따라서 유류 저장 탱크는 등기가 가능해요. 사이로 아까 안 했나? 안 한 것 같은데. 안 했나? 했나?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요약집 좀 보겠습니다.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면 지금 하면 되죠. 69쪽을 보십니다. 69쪽을 보시면 방조제 유류 저장 탱크는 등기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사이로가 뭐냐면 이건 우리나라보다는 캐나다나 미국에 좀 많은데요. 여기가 토지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그 논이나 밭이 굉장히 널쩍하죠. 대량으로 농사짓죠. 그래서 곡물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를 이렇게 생긴 럭비공처럼 생긴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든 건데요. 럭비공처럼 생긴 곡물이나 유리의 저장 탱크예요. 여기. 그래서 농사 그 재배 수확하게 되면 여기다 저장해 놓습니다. 럭비공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곡물이나 기름 같은 것을 저장하는 일종의 저장 탱크예요. 유리 저장 탱크와 대단히 유사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멘트로 만들어졌으니까 정착성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또한 곡물이나 유류를 저장하는 공간이니까 외기분당성 있겠죠?
그리고 이 저장용이니까 용도성 갖췄을 겁니다. 그래서 등기할 수 있고요. 비각은 뭐냐면 비문의 집이에요. 비문의 집. 이거는 만주 지방에 있는 강개토 대왕 비문입니다. 이곳은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써야져 있답니다. 그게 그 강개토 대왕 비문에.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비바람이 몰아치겠죠. 그럼 이 비문이 지워질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지붕 일단 올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벽을 설치해야 되겠죠. 보통 유리로 벽을 설치해요. 왜? 강강을 해야 되니까. 요 비문의 집. 이게 비각이라는 겁니다. 비각. 그러면 이 비각은 비문의 집인데요. 첫 번째, 정착성 있겠습니까? 네.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외기분단성 있겠습니까? 네. 있을 겁니다. 용도성 있을 겁니다. 비문 보호 용도죠. 따라서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문제를 다시 보시면 유리 저장 탱크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고 사이로도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고 3번 경량 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 여기는 뭐가 빠져 있다고요? 지붕. 따라서 등기할 수 없다고 그랬죠. 비각은 비문의 집 등기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경량 철골조, 경량 패널 지붕 건축물. 외기분단성이 있으니까 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오른쪽을 보시면 8번 특례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1번을 보시면 배수 관문. 아까 보여드렸죠? 네. 두 번째 컨테이너. 이건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유는요.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용도성도 갖추기 쉽지 않을 겁니다. 3번 오개풀장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외기분단성이 없어서 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주유소의 닷집, 캐노피. 아까 보여드렸죠?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된 거. 이게 캐노피예요. 그 다음에 개방형 축사. 이게 출제가 됐을 때 사실은 틀리라고 낸 지문인데요. 보통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착성 인정돼야 되겠죠. 두 번째 외기분단성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용도성까지 갖춰야지만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인데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개방형 축사인데요. 이 축사라는 문구는 무슨 뜻입니까? 소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소의 집. 그렇죠. 근데 이 소의 집은 당연히 정착성 있겠죠. 그 다음에 소가 사는 공간이니까 용도성 갖췄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기 분단성을 갖추게 되면 통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가 병들어 죽는데요. 소가. 그런데 이 축사도 분명히 재산적 가치는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기 분단성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하다고 한다면 소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축사만큼은 특이하게 통풍이 돼야 되니까 외기 분단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착성, 그 다음에 용도성만 갖추면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을 등기할 수 있다라고 특례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정확한 요건은 뭐냐면 첫 번째 땅에 붙어는 있어야 되죠. 토지에 정착되어 있을 것. 정착성은 인정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 용도성도 갖춰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착성, 용도성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기분단성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고 그랬죠. 외기분단성을 요구해서 통풍이 되지 않으면 소가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용도성은 갖출 필요가 없어요. 다만 지붕은 갖춰야 되지만 벽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특례법이에요. 그 다음에 대장의 소의 축사로 등록될 것.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는 외기분단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등기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왜요? 재산적 가치는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정답은 5번인데 그냥 시험에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8번에 5번이 정답이고요. 9번. 틀린 것은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이거 기본서에 밑줄 쳐져 있죠? 철회라는 문구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게 행정법상 철회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수료까지 이미 결제가 됐죠? 인감증명서 작성도 완료가 됐죠? 그러면 철회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1번 집은 맞았고요. 2번.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없습니까? 있다고 했죠. 다만 할 수 없는 등기는 4가지가 있었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여전히 할 수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공작물 대장에 등재된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은 등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동산에 불과하다고 했죠.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할 수 없다고 했죠. 4번 주의 토지 통행권의 확인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맞습니까? 네. 왜 등기할 수 없습니까? 이는 지역권이 아니에요. 지역권이라고 한다면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상린권입니다. 상린권. 상린권은 사용수익 권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독립된 물건이 아니라 사용수익 권능에 불과해요. 권능은 독립된 물건이 아니죠. 따라서 이건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판결이 잘못된 겁니다. 판결은 취소될 겁니다. 상린권에 불과하니까 독립된 물건이 아니에요. 상린권이 뭔지는 아시죠? 네, 사용수익 권능이 바로 상린권입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짐이 될 테고 5번 한필지 토지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등기할 수 없다. 맞습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 그런 것도 등기할 수 없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10번 9번은 답이 2번이 되겠죠. 10번 갑이 자신의 소유인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하여 합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틀렸어요. 여기 토지가 A 토지와 B 토지가 존재합니다. A 토지와 B 토지가 이렇게 존재해요. 그런데 이 두 필지 토지를 합병하여 합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A 토지에는 을의 가압류 등기, A 토지에는 을의 가압류 등기, 그리고 B 토지에는 병의 가압류 등기, 병의 가압류 등기가 실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두 필지 토지를 합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의 가압류는 이 부분에 존재했었죠. 그 다음에 병의 가압류는 이 부분에 존재했었죠. 그런데 이 두 필지를 합치게 되면 이 을의 가압류 등기는 한 필지 토지 일부에 존재하는 결과가 돼버리고 병의 가압류 등기는 한 필지 토지 일부에 존재하는 결과가 되죠. 문제는 이러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러면 이러한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합필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게 바로 합병 제한 사유, 합필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2번 A, B 토지 모두의 등기원인 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을의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여기 을의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을의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등기법과 예규의 내용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 등기법에 의해서도 합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예규에 의해서도 합필이 가능해요. 이 전세권이라는 것은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등기법에 의한다면 요 합병이 합필이 됐을 때 을의 전세권은 요 부분에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을의 둘 다 을입니까? 네. 을의 전세권은 요 부분도 을의 전세권 부동산 일부에 존재하는 것이고요. 요쪽 전세권도 부동산 일부에 존재하는 겁니다.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등기 예규에서는 약간 차이를 두는데 전체에 대한 전세권으로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등기 예규에서는. 왜? 을의 전세권과 이 을의 전세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다고 그랬죠. 창설적 전세권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등기예규는 을의 전세권은 여기에 다 존재한다 이렇게 보게 돼요. 이런 식으로 예규에서는. 근데 예규가 아니라 등기법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A, B 토지 모두의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을의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 창설적 공동저당이죠. 이때는 합병하는데 문제 없다고 그랬죠. 네, 합필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4번 A 토지의 을의 지상권, B 토지의 병의 지상권 전부 다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는 지상권이죠. 합병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5번 A 토지의 을의 전세권, B 토지의 병의 전세권 합병할 수 있습니까?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합병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2번이 조금 좀 어려운 건데요. 네, 이거는 모르는 게 아니라 등기법에 의해서도 합병이 가능하고 등기 예비에 의해서도 합병이 가능해요. 합병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0번에 1번이 될 테고요. 11번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1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가능합니까? 네. 저당권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을 소유권부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을 지상권부 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전세권부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저당권의 객체는 세 가지입니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세 개예요. 그래서 저당권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소유권부 저당권, 지상권부 저당권, 전세권부 저당권. 그런데 99%는 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부 저당권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략해서 그냥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정식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상권부 저당권, 전세권부 저당권. 그러면 이 소유권부 저당권, 즉 저당권은 소유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번째 도출됩니까? 첫 번째.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지상권부 저당권은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도출됩니까? 두 번째.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이것도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3번, 2번. 부동산의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기가 가능한가? 즉, 합유 지분을 가진 자가 채무자고 채권자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합유 지분을 가진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인 합유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유는요.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산적 권리는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 다 할 수가 있어요. 금전 채권자는 가처분을 할 테고 금전 이외의 거꾸로 얘기했네. 금전 채권자는 가압류를 할 테고 금전 이외의 채권은 가처분한다고 했죠. 그래서 재산적 권리는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등기까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권리만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개념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이 틀렸고요. 3번. 부동산 공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가능합니까?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죠.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임차권은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임차권은 가능할까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하겠죠. 임차권 등기가 안 되어 있다면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불가능하겠죠.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4번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된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등기 안 될 수도 있죠. 등기가 안 됐다면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등기된 임차권만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될 겁니다. 5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가등기 권리자 갑이 을 소유 건물에 대해서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거 가능합니까? 가등기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원칙은 공동 신청이라고 그랬죠.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에 의하는 경우가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판결서가 있다면 단독 신청할 수 있죠. 두 번째, 세 번째를 꼭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두 번째,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서가 있을 때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가등기 의무제의 승낙서가 있을 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다른 등기에는 없고 가등기에서만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요. 가등기도 공동 신청을 통해서 가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에 의해서 가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 이거는 다른 등기도 똑같죠. 근데 가등기에서만 인정되는 단독 신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 두 번째 가등기 의무제의 승낙서. 요 두 가지 서류가 있을 때는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꼭 외워두시라고 했었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실까요? 저는 안 나세요?
가등기 할 때 이거는 꼭 외워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가등기, 말소등기도 원칙은 공동신청이라고 했죠. 근데 말소등기도 단독 신청하는 경우 세 가지를 제가 꼭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첫 번째, 가등기 명의인이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 신청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가 있을 때는 단독 신청할 수가 있고, 세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가 있을 때는 단독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는 너무 출제가 잘 되니까 그런 것들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하간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 이건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가능하고요. 정답은 2번. 우리가 5개 지문을 다 할 필요는 없죠. 확실히 틀린 거 하나만 딱 체크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쵸? 정답은 2번. 12번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1번. 공동 상속인 갑과 을 중 갑이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러면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보존 등기와 똑같다고 그랬죠.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그랬죠. 상속인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시작할 수 있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조금 더 들어가면 유증으로 인한 지분은 좀 달라져요. 그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보실 거고요. 2번. 갑수의 농지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농지에 대한 전세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작제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전세권만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3번. 갑과 을이 공유한 건물에 대해서 갑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했죠.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할 수 있습니까? 재산적 권리는 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적 권리는 다 가압류 가처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욱이 전세권은 등기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이건 좀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머리가 멍해지죠. 네, 근데 어려운 거 별로 없어요. 네, 그때마다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가압류 결정에 의해 가압류 채권자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지문이 뭔 말인지도 모르겠죠. 네.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는 신청에 의한 등기입니까?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입니까? 촉탁. 그렇죠. 촉탁에 의한 등기예요. 그런데 거기는 신청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인데 채권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등기해 줍니까? 안 해줘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자주 나와요. 쉬운 문제인데. 가등기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 이게 정식 용어예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이 정식 용어인데 보통 이거는 생략해요.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가등기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처분이라는 용어가 쓰여져 있죠. 그래서 촉탁에 의한 등기처럼 보여요. 또한 명령이라는 용어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명령에 의한 등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독 신청이에요. 왜냐하면 법원의 재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판결, 결정, 명령 세 가지가 있는데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되니까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이것도 결정서라는 재판의 일종이에요. 결정서라는 재판의 일종이니까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입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에 의한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다. 여기 가처분이라는 용어도 쓰여져 있고 명령이라는 용어도 쓰여져 있기 때문에 촉탁에 의한 등기처럼 보일 때도 있고 명령에 의한 등기처럼 보일 때도 있기 때문에 자주 출제합니다. 명령도 아니고 촉탁도 아니고 뭐라고요? 단독 신청.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른 등기는 없습니다. 가등기에만 있어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4번. 13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유지분은 등기되지 않아도 공유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민법에서 하셨죠? 영향 없습니까? 공유지분은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기록하지 않게 되면 우리 민법에 의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균분한 것으로 처리되는데 맞습니까?
네, 2번. 상소로 인한 지상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 맞습니까?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피상속인 명의로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었죠. 이게 무슨 등기?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니까 주등기. 상속에 의해서 상속인에게 이전 등기 되겠죠.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3번. 지상권은 한 필지 토지 특정 일부에 성립할 수 있습니까? 있죠. 5번. 4번. 지역권에서의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부여야 됩니까? 아니죠. 일부도 관계가 없죠. 5번. 전세권이 소멸되었으나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건물에 새로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아까 보셨죠? 후등기 저지력. 그래서 이 후등기 저지력은 민법에서는 안 나와요. 하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 지문으로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 하죠.